2019년 8월 유럽 여행 중에 여러가지 좋은 추억들도 많았지만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했던 적도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잊혀지는 것들도 많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던 최악의 경험을 같이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크로아티아의 아주 유명한 관광지인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근처에 있는 호텔 벨뷰에서 겪은 인종차별 사연을 좀 같이 소개하고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배경 지식을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일단 뭐 저나 아내나 여행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그 나라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더라도 이 나라에서는 자연스러울 수 있음을 이해하죠.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는 화장실이나 물 같은 게 무료인데 왜 이 나라는 안 되냐, 이런 거를 갖고 저희가 막 엄청 불편해하고 불쾌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 나라의 문화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조금 기분이 나쁘거나 불편한 일이 있었을 때 이건 차별일까? 아니면 우리가 한국이랑 달라서 느끼는 불편함일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면서 여행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겪었던 일이 매우 불쾌했다라는 거죠. 또한 플리트비체에는 호텔이 3곳이 있습니다. 호텔 벨뷰, 호텔 플리트비체, 호텔 예제르. 저희는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인 호텔 벨뷰를 선택을 했고요. 뭐 이 호텔이 2성급 정도의 호텔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비스나 어떤 방의 품질이 좋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충분히 감안하고 이 숙소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냐면 하룻밤 자고 그냥 다른 곳으로 이동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게 좋은 숙소가 아님을 감안하고 있었던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럼 그거를 감안하고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전에 부킹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2019년 8월 1일 날짜로 호텔 벨뷰에 예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부킹닷컴 홈페이지에 기본 상황에 테라스가 적혀 있었기에 저희는 테라스가, 우리가 예약하는 숙소에 당연히 테라스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게 부킹닷컴에 나와 있는 옵션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테라스와 정원이 있다고 일단 부킹닷컴에서 소개를 하고 있었고, 또 저희가 예약한 숙소의 그 사진을 보니까 실제로도 이런 테라스와 뭐 이런 뭐 야외 풍경들이 잘 보이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이런 숙소를 봤으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예약을 하고 이제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저희가 차를 타고 이 호텔에 도착을 했을 때는 오후 12시에서 1시 사이였고요. 체크인을 나중에 하겠다가 아니고 우선 체크인을 했어요. 우선 체크인을 하고 201호 키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고요. 짐을 맡겨만 두고 바로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에 가서 관광을 하고 하이킹을 하고 저녁 7시에서 8시경 정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키를 받았을 때 201호라는 키를 받았기 때문에 2층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혀 뭐 지하 방을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네. 어쨌거나 하이킹을 하고 방에 이제 짐을 받고 안내를 받는데 지하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1호인데 여기가 201호 맞나요? 하고 물었는데 맞다고 하더라고요. 지하방이라서 굉장히 찝찝한 상태로 들어가 봤는데 방에 들어가 봤더니 반지하 방에 테라스는커녕 반지하 방에 창문 밖으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리가 보이는 거죠. 바로 이런 방을 저희가 실제로 받은 거예요. 네. 아까 거랑 갭이 많죠? 네. 이런 반지하 방에 안내를 해줬습니다. 카운터로 가서 부킹닷컴에서 우리가 예약했던 그 상황과 옵션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테라스가 포함되어 있는 방으로 생각을 했고 사진상으로도 그렇기에 이런 방을 받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혹시 다른 방을 바꾸어 줄 수 있는지 정중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방이 이미 예약이 가득 찬 상황이라 빈 방은 없으며 체크인이 늦어서 좋은 방을 줄 수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여기서 약간 기분이 잉 했습니다. 우리 오후 1시에 체크인을 했는데 모두 우리보다 빨리 체크인을 해서 우리가 이런 방을 받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치만 그냥 들어왔어요. 나중에 부킹닷컴에 후기와 함께 문의나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여기서는 뭐 조금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설마 인종차별일까 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냥 뭐
뭐 운이 없었나 보다 뭐 이런 뭐 의문점은 많지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201호가 속한 모든 층, 즉 2층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아시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홍콩 등등 말이죠. 2층에 동아시아 사람들이 전부 있었어요. 대략 8개에서 10개 정도의 방이 여기 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아시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를 뜻하냐면 모든 아시아인이 반지하 방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네. 숙소의 모든 방의 가격이 같고 결국 체크인한 순서대로 좋은 방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우리 일행이 체크인한 시각 오후 2시는 모든 다른 투숙객들이 이미 체크인을 하고 난 뒤의 시간일까? 그쵸? 아까도 들었던 의문점. 두 번째로 아주 우연찮게 여기 층에 방을 받게 된 모든 아시아인들이 전부 우리처럼 가장 늦게 체크인을 해서 여기 층을 받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정도의 확률을 어떻게 보시나요? 체크인이 늦어서 모두 지하방을 받은 사람들이 공교롭게 다 아시아인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늦게 체크인을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체크인을 저는 이제 1시에서 2시 사이 이때쯤 했다고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에 왔는데 그때도 이미 체크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뭐 소위 말하는 아시아인이 아닌 다른 서양 사람들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층에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는 인종차별이 맞고 설사 고쳐지진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는 해봐야겠다고 저와 아내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호텔과 부킹닷컴 측에 지금 이야기를 했는지 진행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다시 한번 로비로 올라가서 이 의문점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어째서 여기 층은 모두 아시아인들이 쓰는지 강력히 항의를 했고요. 너무나 기분 나쁘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뭐 여기 입장에서는 그저 그냥 앵무새 같은 답변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바꿔줄 수 있는 방은 없다.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부킹닷컴 측에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부킹닷컴에서 예약을 했으니까요. 본사로 통화하는 것이라 연결이 매우 오래 걸렸어요. 제 기억으로는 본사가 아마 영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번호로 전화를 했고 연결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끊지 않고 15분에서 20분 정도를 대기해서 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부킹닷컴 홈페이지로 예약을 했는데 모든 방에 테라스가 있었다고 소개했다는 점, 무엇보다 반지하 방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아시아인인 점에 유감을 표하면서 우리는 부킹닷컴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예약을 한 건데 이것은 부킹닷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부킹닷컴도 이 호텔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거는 레이시즘이다 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킹닷컴이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고요. 10분 정도 뒤에 부킹닷컴 쪽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요지는 이거예요. 남은 객실이 없어서 객실 변경은 불가능해. 미안해. 그리고 듣고 보니 인종차별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어. 그것도 미안해. 그래서 20%를 추가 할인받기를 선택하거나 다른 숙소로 옮겨줄 테니 선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겠어요? 지금 이 숙소에서 20%를 할인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 가격 그대로 뭔가 다른 숙소로 갈 것인가?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숙소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했어요. 이런 기분 나빴던 거 외에도 조금 뭐 냄새도 났고 퀴퀴한 냄새도 났고 사실 물도 잘 나오지 않았고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원래 이런 숙소임을 감안해서 들어왔고 또 하이킹 직후라서 매우 피곤한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저녁까지 먹은 상태라 나른하기도 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오후 9시 정도를 넘겼기 때문에 아유 귀찮게 뭘 또 옮기냐, 그냥 추가 할인 받겠다 하고 추가 할인을 택했어요.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았으나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고 짐을 풀어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10시가 넘은 시각에 벨뷰 측의 직원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게 매우 격앙되고 화가 난 목소리로 10% 할인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아주 뭐 재수없는 아시아인 뭐 이런 듯한 뉘앙스와 표정으로.
그래서 무슨 소리야, 우리 부킹닷컴이랑 얘기했어, 부킹닷컴에서 20% 할인해준다고 했어 라고 말했지만 뭐 막무가내인 거예요. 10% 할인 혹은 할인되지 않은 가격에 다른 숙소로 옮기든가 라고 택하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다시 부킹닷컴에 전화를 할까 했는데 또 30분을 기다려야 되고 얘를 세워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가 됐건 빨리 결정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너무 늦었고 뭐 해결이 된 줄 알고 이미 씻은 상황이었고 뭐 캐리어 짐도 다 꺼내놨기 때문에 다시 새로 쌓아야 됐죠. 그리고 저희 아내만 온 것이 아니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까지 모시고 온 상황이어서 이 다시 밤에 새로운 숙소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호텔 벨뷰 측에서 일부러 그 직후에 온 게 아닌 이 시간에 온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더욱더 화가 난 것은 직원의 태도였어요. 뭐 끝까지 자기네들의 잘못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뭐 또 항의했으니까 니들이 이렇게 끈질기게 하니까 10% 할인해줄게, 그냥 요 정도로 끝내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결국 저희는 예제로로 옮겼어요. 우리가 고민을 엄청 하다가 예제로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 직원의 눈빛이 약간은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너네 진짜 가게? 라고 되물었고요. 이 시간에? 뭐 이러길래 저희는 가겠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 끝났는데 더 이상 뭐 돈을 떠나서 이 숙소에서 너무 불쾌한 경험이 많고 있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여 새로운 호텔 예제로로 옮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호텔은 매우 친절했고요. 뭐 숙소도 훨씬 넓은 방이었고 뭐 물도 아주 잘 나왔고 어메니티도 훌륭했고 무엇보다 조식이 엄청나게 훌륭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날 아침을 먹으면서 20% 할인을 택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 온 것도 매우 좋은 선택이었다 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됐죠. 어쨌거나 벨브에서의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울컥울컥 올라올 때가 있어요. 너무나 기분이 나빴고요. 저희는 어쨌거나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할인이든 혹은 숙소를 옮기는 거든이든 선택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층에 있었던 뭐 다른 일행들은 그냥 모르고 거기에 묵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같은 돈을 냈는데도 이런 식으로 어떤 한 특정한 인종을 같은 층에다가 몰아주는 이 벨뷰의 태도는 매우 정말 좋지 않은 태도라고 저는 보고요. 많이 알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도 유럽 여행을 하면서 뭐 이렇게 벨뷰와 같은 상황이 조금씩 있었어요. 뭐 음식점에서 뭐 우리의 주문이 늦게 나온다든가 혹은 우리의 손을 아무리 흔들고 뭐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해도 그 테이블을 담당하는 직원이 오지 않는다던가, 그때마다 이제 기분이 나빴지만 단순히 이 사람이 바쁜 것일까 아니면 인종차별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식당, 숙소 혹은 관광지에서 기분 나쁜 일을 겪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사이트나 앱에 리뷰를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벨뷰 같은 경우에도 리뷰를 보니까 뭐 이 기분 나빴던 경험이 저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곳도 조금 불친절했다, 또 뭐 아시아 차별이 은연중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리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만 예민했던 게 아니고 나만 별났던 게 아니고 여기가 원래 그렇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식당 뭐 이런 데에서도 여러분들이 리뷰를 살펴보면은 이게 내가 예민하고 까탈스러워서 이렇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런 사례가 있는 건지를 한번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이 섰을 때 인종차별이 맞다면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강력하게 항의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이런 여행지에서의 어떤 서비스는 뜨내기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더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 육군훈련소 앞에 음식점의 질이 낮은 그런 것처럼요. 그런다고 여러분들 이거를 뭐 우리 뜨내기 손님인데 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어쨌거나 항의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약 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경우에는 그 사이트의 얼굴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그 사이트에 직접 항의를 해서 중재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본인이 하고 있는 행위가 분명히 레이시즘인 맞는 에도 불구하고 레이시스트라는 소리를 듣는 거에 매우 민감해하는 것 같아요.
뭐 이거를 무기 삼아서 뭐 시시때때로 막 레이시스트라 레이시즘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분명히 인종차별을 느꼈을 때 너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인종차별 행위고 너 레이시스트야 라고 여러분 힘있게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면 움찔하면서 조금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고요. 무엇보다 즐거운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너무나 기분이 나빴고 마침 또 아내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영어도 좀 짧고 뭐 이렇게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가지 뭐 하시는 분도 물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참고 기분 나쁠 정도의 수준까지 갔다면 그거를 절대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뭐 구글 번역이든 뭐라든 이렇게 하셔서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이 사람들도 변화할 테니까요. 어쨌거나 뭐 넘어가실 수 있으면 넘어가고요. 아니라면 강력하게 항의하시기를 다시 바라면서 무엇보다 즐거운 여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가 유럽이란 나라에 많은 돈을 쓸어 가지고 어쨌거나 뭐 인종을 떠나서 우리가 돈을 써주는 사람인데 이런 서비스는 저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참고하시고 여행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